안녕하세요. 사고치는 유튜버 김치 샐러드입니다. 별빛 여러분, 서브 채널인 김치 샐러드 쇼츠 채널을 런칭했는데요. 일주일 동안 김치 샐러드 본 채널에서 전해드렸던 기사 중에 중요한 내용들을 다시 요약해서 리뷰하는 영상들입니다. 우리 별빛님들 한 주 동안 뉴스 보시면서 놓치셨구나, 다시 보고 싶은 내용 가득 담겨 있으니 이번 주에도 김치 샐러드 쇼츠 채널에서 임용님 소식으로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사고치는 유튜버 김치 샐러드입니다. 별빛 여러분, 정말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은데요. 임영님이 생일 라이브 방송을 한 지 벌써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지난주 임영님 생일에 임영님이 직접 전해주었던 신규 2집 정규 앨범 소식은 물론 하반기에 진행하는 새로운 콘서트 소식으로 가슴이 두근두근 거렸고, 라이브 방송 직후 전해진 SBS 예능 방송 섬마을 히어로에 대한 소식도 벌써 일주일 전에 추억이 되었는데요. 아직도 팬들 마음속에는 임영님과 만났던 그날의 기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한편 오늘 새벽 여러 언론에서도 임영님의 생일과 관련된 칼럼을 전하며 이날의 의미와 임영님의 감동적인 팬사랑을 계속 언급해 주었는데요. 특히 이날 임영님이 입었던 파란색 양이 새겨진 가디건 관련 정보도 알려지면서 팬들에게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 특히 해당 제품은 인터넷 매장에서 매진되는 또 한 번의 히어로의 영향력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임영님 생일날 추첨했던 도자기 화분과 디퓨저 넘버 616 선물을 받은 분들도 공지가 되어서 아마도 조만간 선물을 받게 되실 것 같은데요. 우리 구독자 중에 몇 분도 선물을 받으신 것 같았는데 저에게 해당 선물 받은 개봉 후기 보내주시면 소중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선물 받은 사연은 댓글로 적어주셔도 좋고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되는데, 보내주실 이메일 주소는 고정 댓글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종합뉴스에서는 임영님 생일날 입어서 화제가 된 임영님 가디건 관련 소식을 포함해 그 밖에 하루 동안 전해진 다양한 임영님 관련 내용 알차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임영님 양 가디건 소식입니다. 임영님이 생일 라이브 방송에서 입고 나와서 우리 팬분들의 큰 관심을 끌었던 양 가디건 생각나시죠? 특히 컬러도 파란색에 흰색과 검은색 포인트가 있는 디자인이어서 우리 영시대와 참 잘 어울리는 패션이었는데요. 해당 제품에 대한 정보가 전해졌는데 임영님이 입고 있는 제품은 SS 달리 제품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2021년 영국 리버풀에서 태어난 디자이너 스티븐 달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영국 공립학교 분위기의 전통을 주제로 디자인을 한다고 하는데, 정말 언뜻 보면 영국의 청춘 영화 한 장면이 생각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해당 제품은 컬러가 여러 종류인 것 같은데요. 녹색도 있고 주황색도 있지만 그래도 저는 파란색이 가장 멋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소매 부분과 가디건 아랫부분도 직선이 교차하며 심플하면서도 센스 있는 감각을 보여주었는데, 두 마리 양이 서로를 보면서 살짝 뛰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인 디자인입니다. 한편 SS 달리 공식 인터넷 매장에는 해당 제품을 확인해보면 시즌 오프가 되었다고 공지되었는데, 아마도 임영님이 입고 나와서 매진 솔드아웃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지난번 임영님이 남산 자물쇠도 일시적으로 솔드아웃을 시켰는데, 이번 라이브 방송에서 입고 나온 옷도 매질이 되는 진풍경이 벌어진 것 같네요. 다음 뉴스는 콘서트 매출 7천억 관련 소식입니다. 이투데이에서는 단독 기사로 상반기 공연 시장 매출액 7천억 소식을 전했는데요. 이는 영화 시장 매출액 3,900억을 훌쩍 넘기며 그 격차가 3천억 이상으로 크게 벌어졌다면서 역대급 차이라고 전해주었습니다. 특히 이와 같은 공연 시장 매출이 급상승하게 된 점은 임영님 공연도 큰 시너지를 준 것으로 언급해 주었는데요. 실제로 최근 권위 있는 세계적인 뮤지컬상인 토리상까지 수상할 정도로 국내 뮤지컬의 인기 퀄리티는 놀랄 만큼 성장했으며, 특히 콘서트는 물론 음악 공연과 연극 등도 상반기 최고의 화제 등을 놀고 온 점이 이번 매출 상승을 가져왔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기사에서는 지드래곤, 임영웅, 나훈아님 등의 인기 가수의 콘서트가 매출액 상승을 견인했다고 전했는데, 수많은 공연 중에 임영님의 리사이틀 공연이 골든티켓 어워즈 대상을 수상한 점이 새삼 놀랍고 더욱더 대단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 뉴스는 차트 소식입니다. 별빛 여러분, 임영님의 천국보다 아름다운 OST가 유튜브 차트에서 주간 인기 뮤직비디오 7위를 차지했는데요. 10주차가 되면서 지난주에 비해 4계단 하락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일간 차트에서도 4위와 8위를 넘나드는 모습을 보였는데 우리 별빛님들 임영님 신곡 앨범 나오기 전까지 조금 더 파이팅 하시면서 차트 순위 유지할 수 있게끔 힘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유튜브 인기 차트에 들어가 보면 임영님의 선곡보다 아름다운은 지난 6월 13일부터 6월 19일까지 집계된 주간 차트에서 총 조회수 52만 7,172회가 재생되어서 7위를 차지했는데요. 현재까지 차트 지속 기간은 10주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조회수는 지난주에 비해서 5만회 정도 하락된 상황인데요. 큰 하락폭은 아니지만 다른 아티스트들의 신곡 발매로 임영님의 차트 순위가 좀 더 내려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1위부터 3위까지의 곡들은 차트 지속 기간 2주차 내외의 신곡들이며 4위 조재즈의 모르시나요가 22주차로 임영님의 천국보다 아름다운과 함께 탑10을 오랜 기간 동안 스터디셀러로 지켜가고 있습니다. 한편 해당 뮤직클립은 지난 4월 13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공개된 이후 인기 급상승 음악 1위에 올랐고 2주 연속 주간 인기 뮤직비디오 1위를 차지하는 등 엄청난 사랑을 받으며 이후에도 놀라운 존재감을 빛내주었는데요. 특히 천국보다 아름다운 뮤직클립은 임영님 특유의 아련한 눈빛과 따뜻한 감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 부드럽고 촉촉한 음색 그리고 섬세한 표현력이 눈과 귀를 모두 사로잡았다면서 임영님은 드라마의 여운과 감동을 음악으로 한층 더 깊이 전하고 싶었다고 소감을 전한 바 있었죠. 특히 각종 음원 차트 1위에 오르면서 큰 사랑을 받은 것은 물론 영국 오피셜 차트와 미국 빌보드 차트에도 진입하면서 임영님의 글로벌 존재감을 빛낸 곡인데 이처럼 임영님은 국내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도 인기를 증명해 왔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주차를 넘기며 우리 팬분들의 열정적인 응원을 더욱더 강화시켜서 임영님 신곡 발매까지 굳건히 차트를 지켜가면 좋겠고 멜론에서도 임영님의 일평균 스트리밍 수가 470만 뷰대를 유지하면서 그동안 꾸준히 지켜왔던 500만 뷰가 깨졌는데 우리 별빛님들 이제 조금만 더 파이팅 하셔서 밀리언스 앨범 120억 뷰의 고지를 빠르게 올라가기를 기원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사고치는 유튜버 김치샐러드입니다. 별빛 여러분, 임영님이 지난해 사관왕을 차지했던 펜앤스타 시상식 관련 내용이 공개되었는데요. 이번 TMA 시상식은 마카오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임영님은 펜앤스타 부문에서 펜앤스타 초이스상 솔로, 베스트 뮤직 겨울, 베스트 뮤직 여름, 그리고 엔젤앤스타상까지 엄청난 상을 휩쓸었는데요. 올해는 이보다 더 많은 상을 수상하지 않을까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TMA 시상식이 기대되는 이유는 바로 임영님의 2집 정규 앨범 발매가 시상식에 큰 시너지를 주게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앞으로 임영님의 정규 앨범이 발매가 되면 그동안 팬들의 열정으로 꾸준히 다관왕을 수상했던 펜앤스타 부문뿐만 아니라 더 팩트 뮤직 부분의 본상도 임영님이 다수 수상하게 될 것으로 보여서 이번 시상식이 더 큰 기대감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오늘 종합뉴스에서는 더 팩트 뮤직 어워즈 TMA 관련 소식을 포함해 그 밖에 하루 동안 전해진 다양한 임영님 관련 내용 알차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펜앤스타 소식입니다. 아티스트와 팬들이 함께 만드는 K-POP 대축제 2025 더 팩트 뮤직 어워즈가 오는 9월 마카오에서 열리는데요. 더 팩트 뮤직 어워즈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더 팩트가 주최하고 펜앤스타와 더 스퀘어 NM이 주관하는 2025 더 팩트 뮤직 어워즈는 오는 9월 20일 마카오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네요. 더 팩트 뮤직 어워즈는 K-POP 아티스트들과 전 세계의 팬들이 함께 만드는 글로벌 음악 시상식으로 지난 2019년 4월 초대 시상식 출범 이후 올해로 8회째를 맞이했는데 특히 임영님은 그동안 더 팩트 뮤직 어워즈에서 엄청난 존재감을 보여주며 매년 다관왕을 수상하면서 최고의 시상식 주인공으로 인정받고 있는 이벤트입니다. 실제로 임영님은 그동안 해외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보여주며 시상식의 주인공이 되어 왔는데요. 지난해에는 더 팩트 창간 10주년을 기념해 더 팩트 뮤직 어워즈 최초로 해외에서 시상식을 개최했는데 당시 일본 오사카 교사라돔에서 임영님은 4관왕을 차지했습니다. 결국 이번에 더 팩트 뮤직 어워즈가 마카오로 무대를 옮기고 더 많은 글로벌 팬들과 만나게 되는데 임영님이 과연 글로벌 스타로 성장하기 위해 어떤 포스를 보여줄지도 기대되는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특히나 이번 시상식에 앞서 임영님이 새로운 신곡 앨범을 발매할 것이 거의 확실시되기 때문에 임영님은 이번 시상식에서 페네스타 부문 수상과 함께 더 팩트 뮤직 어워즈에서 어떤 상을 수상하게 될지도 기대됩니다. 또한 이번 시상식 진행자로는 전현무님과 서현님이 7년째 호흡을 맞추게 되었는데 그동안 임영님을 아주 재미있고 멋지게 소개해서 화제가 되었던 두 MC분이 이번에도 어떻게 임영님을 언급할지 궁금해지네요. 한편 이번 시상식 관련 정보를 자세히 살펴보면 시상식은 크게 두 개의 부문으로 진행된다고 나왔는데 하나는 더 팩트 뮤직 어워즈 부문과 또 다른 부문은 페네스타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게 됩니다. 그동안 임영님은 팬투표 100%를 반영하는 페네스타 투표에서 우리 영시대 별빛님들의 열정적인 투표로 페네스타 초이스 솔로 부문에서 압도적인 표 차이로 매년 수상해왔으며 기후 팬덤을 기준으로 수상자를 선정하는 엔젤앤스타상도 매년 연속 수상을 해왔고 특히나 베스트 뮤직 역시 임영님의 디지털 싱글 앨범 발매로 지난해 2개 시즌 동안 수상을 하며 모두 4관왕이 되었는데요. 올해 역시 임영님은 페넨스타 초이스 솔로 부문과 엔젤앤스타상 등 다관왕이 유력하며 베스트 뮤직에서도 임영님의 새로운 노래들과 함께 앞으로 좋은 성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나 기대되는 부문은 더 팩트 뮤직 어워즈 부문인데요. 실제로 시상 부문은 대상, 본상, 신인상 등이 있는데 선정 기준이 음원과 앨범들의 데이터를 기본으로 전문 심사위원 점수와 투표 점수 등을 합산해서 수상자를 선정하기에 이번 임영님의 2집 발매는 달리는 호랑이에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 될 것으로 보여 임영님은 이번 시상식에서 정말 수많은 트로피를 쓸어 담으며 시상식의 최고의 스타로 부상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사고치는 유튜버 김치 샐러드입니다. 별빛 여러분, 임영님의 SBS 섬마을 히어로 방송 출연이 확정되면서 팬들과 언론사 등 임영님 방송에 대해 큰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지난번 임영님의 SBS 미우새 출연 내용이 다시 한번 언급되었습니다. 오는 25일 수요일 밤 9시 55분에 방송되는 EBS 2채널 공동제작 프로그램인 이웃집 백만장자에서는 서장훈님이 파페라 대중화의 선구자이자 세계적인 아티스트 임영주님을 만났는데요. 서장훈님은 인터뷰 중에 세상을 떠난 어머니를 떠올리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해당 방송에서 임영주님은 두 분 앞에서만 노래를 부른 적은 처음이라면서 MC 서장훈님과 조나단 앞에서 1000개의 바람이 되어를 라이브로 열창했는데요. 나의 사진 앞에서 울지 마요. 나는 그곳에 없어요. 나는 그곳에 있지 않아요. 죽었다고 생각 말아요. 아침에는 종달새 되어 잠든 당신을 깨워줄게요. 밤에는 어둠 속의 별 되어서 당신을 지켜줄게요. 라는 서정적인 가사와 아름다운 선율에 서장훈님이 결국 눈물을 참지 못했는데요. 서장훈님은 제가 울컥한 것이 작년에 모친상을 당했는데 가사를 듣는데 너무라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멘탈이 약하지는 않는데 제가 작년에 큰일을 겪으면서 이런 노래를 들으면 너무나 주책인데 가사를 곱씹으면서 듣다 보니 너무 슬프다면서 눈물을 열심히 흘렸다며 과거 SBS 미운 우리 새끼에 임영님이 출연한 내용이 언급되었습니다. 서장훈님은 임영님을 보고 누구한테 웬만하면 이런 이야기를 안 하는데 병상에 계신 어머니를 위해서 김정희 여사님 빨리 쾌차하시라고 조심스럽게 영상 편지를 부탁했으며 이에 임영님은 얼른 쾌차하셔서 장훈이 형이랑 같이 콘서트장에서 뵙고 싶다고 영상 편지를 보냈고 이어 서장훈님은 연신 눈물을 닦아서 안타까움을 더했다는 내용도 전했습니다. 실제로 임영주님도 임영님과 인연이 있는데요. 과거 사랑의 콜센터에서 임영님이 임영주님의 1000개의 바람이 되어를 선곡해 정동원 군과 함께 듀엣으로 부른 적이 있었죠. 당시 임영주님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요즘 많은 후배 가수분들께서 여러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제 노래를 자주 불러주니 원곡자로서 매우 고맙고 행복합니다라며 어젯밤 임영님과 정동원 군의 듀엣 무대에 대해서 원곡 가수로서 소소한 감상평을 올려본다면서 이번 무대를 지켜보며 임영님의 목소리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독보적인 매력이 깃들여져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적었는데요. 특히 임영주님은 임영님 노래에 대해서 그의 진심이 한가득 담겨져 있다며 그가 어떠한 노래를 부르든지 자신의 노래로 만들어내어서 자신의 노래처럼 불러낼 수 있는 특출한 재능을 소유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싶다고 전했는데 음악적인 테크닉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나 거창한 평론을 떠나 크게 칭찬해주고 싶다면서 참 재주가 많은 준비된 뮤지션이라며
앞으로의 미래가 더욱더 기대된다고 평가를 했고, 또한 임용님이 자신의 목소리가 홀로 튀지 않게 정동원 군의 화음에 더 초점을 맞추는 모습에 저는 더 감동했는데, 그의 인성 또한 또다시 눈여겨보게 됐다면서 달리 미스터트롯 1대 우승자이겠습니까? 노래도 인성도 1등이군요 라며 임영님의 인성과 실력을 겸비한 스타임을 강조했었죠. 특히 임영주님은 과거 6.25 한국전쟁 70주년 기념 추모음악회에서도 만난 임영님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그때도 이미 전국적인 라이징 스타였음에도 제게 먼저 다가와서 깍듯하게 고개 숙여 인사하는 모습을 보고 그의 겸손한 모습에 반했던 기억이 떠오른다면서, 제가 볼 때 임영님의 머지않은 미래는 국민 가수의 자리에 오르는 것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면서 한마디로 최고의 무대였습니다. 잘 봤습니다. 늘 건행하시기라는 글로 마무리를 했는데, 이번에 직접 방송 출연해서 천개의 바람이 되어를 직접 부르며 임영님과 인연이 있는 또 다른 스타인 서장훈님과 함께 특별한 기억을 나게 해주는 아주 인상적인 방송을 만든 것 같네요. 오늘 종합뉴스에서는 임영님의 방송 언급 소식을 포함해 그 밖에 다양한 임영님 관련 내용 알차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고치는 유튜버 김치 샐러드입니다. 별빛 여러분, 밤새 기분 좋은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오늘 새벽에 발표된 넷플릭스 주간 랭킹에서 임영님의 I am Hero the Stadium이 영화 차트 탑10을 굳건히 지켰습니다. 최종 순위는 10위인데요. 정말 오늘로써 넷플릭스 개봉 146일 5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한결같이 주간 차트를 지키는 임영님은 넷플릭스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워가고 있네요. 임영님 기록 확인을 위해서 직접 해외 사이트를 방문해 봤는데요. 6월 16일부터 6월 22일까지 집계가 되는 동안 임영님 영화는 꾸준한 힘을 보여주며 주간 차트 탑10을 굳건히 빛내고 있는데, 특히 이번 주는 일간 차트 탑10에서 임영님 영화가 이틀 동안 순위에서 밀려서 약간 랭킹에서 떨어지지 않을까 불안했었지만, 그래도 임영님은 12위에 랭크되며 변함없는 존재감을 제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실제로 이번 주 주간 탑10 영화를 살펴보면 임영님 영화를 제외하고는 변화가 엄청났는데요. 수많은 새로운 영화들이 진입을 했고 물러남을 반복했지만 I am Hero the Stadium만은 정말 홀로 꿋꿋하게 탑10의 위치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번 주 랭킹을 자세히 살펴보면 1위는 더러운 손에 손대지 마라, 2위는 K-POP 데몬 헌터스, 3위는 28주 후, 4위는 회사원, 5위는 KO, 6위는 벼랑 끝에 서서, 7위는 승부이며 8위 카피캣, 9위 브로큰, 그리고 10위는 임영님의 I am Hero the Stadium이 랭크되었는데요. 현재 탑10 진입 주차는 17주차입니다. 모든 영화가 1주차에서 2주차이며 승부는 7주차, 브로큰은 6주차 영화이기에 임영님 영화를 제외한 거의 모든 영화들은 새롭게 진입한 신규 영화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신규 영화들이 즐비한 가운데 임영님 영화가 5개월 동안 탑10 자리를 굳건히 지키는 점은 그야말로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네요. 실제로 임영님의 17주 탑10 등극은 정말 유례가 없을 정도의 놀라운 성적인데요. 과거 오징어 게임이 3주 연속 1위를 차지하며 그야말로 엄청난 화제가 되었지만 1위가 아닌 탑10 진입만큼은 임영님의 영화가 더 오래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점은 I am Hero the Stadium이 얼마나 오랜 기간 팬들로부터 사랑받고 있는지를 제대로 알 수 있는 수치입니다. 정말 현재까지 20주차가 진행되는 동안 딱 3주만 제외하고 모두 탑10에 오른 기록이어서 정말 자랑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종합뉴스에서는 정말 위대하고 놀라운 임영님 영화 I am Hero the Stadium의 넷플릭스 주간 차트 탑10 소식으로 시작해 그 밖에 하루 동안 전해진 다양한 임영님 관련 내용 알차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리턴즈 소식입니다. 임영님이 구단주 겸 선수로 뛰고 있는 리턴즈 구단 경기가 펼쳐졌는데요. 임영님은 최선을 다해서 경기했지만 팀은 아깝게 5대5 승부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는 정말 꿀잼 경기였는데요. 손에 땀을 쥐면서 역전에 역전을 거듭한 경기였죠. 이번 경기는 6월 3일에 진행된 시즌 13번째 경기였는데요. 상대팀은 레오팀이었는데 지난번 12번째 경기도 9골이나 나온 역대급 경기라고 생각했었지만 이번 13라운드는 서로 5골씩 주고받으며 무려 10골이 나온 초대형 역대급 경기였습니다.
이날 리턴즈 구단은 1324 전술을 가지고 경기에 임했는데 백넘버 10번 임용님은 우측 윙어로 빠른 발과 경기 흐름을 읽는 위치에 포지셔닝을 하게 되었고 이제는 확실히 포메이션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번 경기에서 리턴즈는 승리를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뚝심을 발휘해서 끝까지 승점 3점을 위해서 노력했던 경기였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임영님의 활약은 초반부터 놀라웠는데요. 전반 6분 임영님은 팀원의 패스를 받아서 단독 드리블을 하며 골을 향한 집념을 보여주었죠. 수비수가 많아서 패스를 해주었고 이 골이 다시 튕겨져 나오는 것을 임영님은 골문 앞에서 터닝 슛을 했는데 아쉽게 살짝 골대 위로 비껴나가 득점에는 실패했습니다. 이후 임영님의 넘어진 레오팀 선수를 격려하는 모습은 정말 멋진 페어플레이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역시 인성갑 임영님답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한편 임영님의 강렬한 슈팅 이후 1분 말에 리턴즈는 첫 골을 먼저 넣을 수 있었는데요. 임영님 효과가 잘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1쿼터 7분에 조영준 선수가 멋진 중거리 슛을 정확하게 밀어 넣어서 1대0으로 리드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레오팀의 반격이 만만치 않았는데요. 1쿼터 12분 경기장 좌측에서 역습에 성공하며 드리블 뒤에 원샷 원킬로 득점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0분경 레오팀에 한 점을 더 내주었는데 조금은 뼈아픈 실책이 나왔죠. 경기가 잠시 중단되고 슈비진이 정렬되지 않은 가운데 공을 패스하는 실수를 하게 되어서 서로 호흡이 맞지 않아 상대편에게 잘못 패스를 했고 결국 이 실수를 놓치지 않은 레오팀이 다시 득점에 성공하며 역전을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쿼터가 시작되었는데요. 초반 3분 정말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에도 리턴즈는 수비진의 반칙으로 레오팀의 페널티킥을 허용하게 되었는데 집중력이 많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레오팀은 페널티킥을 실수 없이 성공시키며 1대3으로 리턴즈를 앞서 나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또다시 몇 분 뒤 믿을 수 없는 또 다른 골이 나왔는데 이 역시 역습을 허용하며 중거리 슛으로 다시 레오팀이 득점하게 되었고 무려 점수차가 1대4, 3점 차 큰 점수로 벌어졌습니다. 정말 이대로라면 리턴즈의 대패가 예상되었는데 하지만 리턴즈는 포기하지 않고 게임에 집중했습니다. 이후 스루패스를 멋지게 성공해서 득점 찬스가 나오자 상대팀의 파울이 나와서 김대광 선수가 페널티킥으로 리턴즈의 두 번째 골을 기어이 만들어냈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다시 김대광 선수가 코너킥으로 혼전인 상황에서 강력한 슛을 구사해 리턴즈의 세 번째 골을 기록하며 다시 함전차까지 스코어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3쿼터를 시작하며 6분경 다시 조영준 선수가 멀티골을 기록했는데요. 다시 스코어는 4대4,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경기였습니다. 이후 레오팀도 다시 한번 전열을 가다듬으며 역습을 성공시켰고 1자 수비를 무너뜨리며 중앙에서 패스를 해주었는데 오스카 선수가 득점을 하면서 다시 레오팀이 한 점을 앞서가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이제 종료 20초를 남기고 리턴즈의 마지막 공격이 시작되었는데요. 이대로라면 패배가 예상되는 가운데 리턴즈의 회심의 동점골이 나왔습니다. 그야말로 극장골이었는데요. 단독 드리블로 주간의 리턴즈 공격수에게 패스를 했는데 골키퍼의 선방으로 득점에 실패했었죠. 정말 아쉬운 골과 같은 장면이 지나가면서 이대로 경기가 아쉽게 끝나나 싶었지만 뒤에서 달려나온 나성수 선수가 중거리 슛을 쏘며 기어코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임영님도 너무나 기뻐하면서 나성수 선수와 하이파이브를 하며 행복했는데요. 가슴으로 꼭 안아주기까지 했습니다. 정말 이런 극장골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의 최고의 순간이었는데요. 비절사라는 말이 있는데 비겼지만 잘 싸웠다는 생각이 그대로 들었습니다. 이로써 임영님의 리턴즈 FC는 첫 경기 남부 FC와의 무승부로 시작해서 두 번째인 동고팀과의 경기는 승리했고 더 투타팀과의 경기에서 연속 승리를 하며 연승가도를 달렸습니다. 이후 레오팀과 비겼고 다이아몬드팀의 승리를 하고 다시 경기 남부팀의 승리를 했는데 다시 동고팀과의 경기에서 승리하며 3연승을 달렸지만 이후 티어1 팀과의 패배, 그리고 프레스팀과의 승리, 그리고 투탑팀과의 경기에서 패배를 했고 그리고 다시 레고팀과의 무승부로 현재 임영님의 리턴즈 FC는 7승 3무 4패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임영님도 이번 경기에 득점을 추가하지 못하며 리그 득점 4점을 그대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임영님이 가벼운 몸놀림을 보여주면서 최고 골게터로서의 포스를 증명해 주기를 바라고 리턴즈 팀도 계속 승승장구해서 지난해에 이은 시즌 2연패를 달성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별빛 여러분, 오늘 오전 종합뉴스로 임영님의 I am hero the stadium 넷플릭스 주간 랭킹 10위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넷플릭스 일간 차트도 다시 랭킹에 복귀하면서 산뜻하게 7위로 다시 올라갔네요. 데이터 집계 사이트인 플릭스 페트롤을 보면 데일리 차트에서 임영님 영화는 어제 2025년 6월 24일 기준 7위에 랭크되었는데요. 실제로 임영님은 이번 주 데일리 차트 순위에서 초반 6월 16일 6위로 시작해서 19일 5위, 그리고 20일 다시 6위, 그리고 21일에는 10위까지 내려갔다가 지난 22일과 23일 연속해서 일간 탑10에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어제 24일을 기점으로 7위에 랭크되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순위를 끌어올릴 것으로 보이네요. 이로써 임영님 영화는 이제 곧 5개월을 넘어서 6개월 동안 차트에 머무는 초장기 일간 차트 기록을 달성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말 지금까지 넷플릭스에서 6개월 동안 일간 차트 탑10에 머물렀던 영화가 있었을까 궁금한데 정말 우리 영웅시대 별빛님들의 놀라운 열정이 감동을 줍니다. 앞으로도 임영님의 영화 I am hero the stadium이 일간 차트는 물론 주간 차트 탑10에 오랫동안 머물러서 초장기 흥행을 통해 일반 시청자분들의 관심이 계속 늘어나고 글로벌 아티스트로 승승장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종합뉴스에서는 임영님의 일간 차트 소식을 포함해 그 밖에 하루 동안 전해진 다양한 임영님 관련 내용 알차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고치는 유튜버 김치샐러드입니다. 별빛 여러분, 인스타그램에 임영님의 편안해 보이는 사진 여러 장이 올라와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사진 속의 임영님 헤어스타일이 조금씩은 달라서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실제로 한 식당에 방문했던 인스타그램 사진에는 임영님이 그동안 유튜브 콘텐츠를 통해서 팬들과 만날 당시 공개된 밝은 브라운색 염색 머리였고, 최근 근황이라고 알려진 또 다른 인스타그램 사진에는 헤어스타일이 반가능으로 바뀌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지난번 임영님의 생일 라이브 방송에서 헤어스타일을 보고 팬들이 혹시 브라운색 염색이 신곡 컨셉에 맞춰서 헤어스타일을 바꾼 것이 아니냐고 예상을 하자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했던 임영님 말이 다시 한번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정말 임영님은 한 번 한 말은 꼭 지키고 신뢰와 믿음이 가는 약속을 계속한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오늘 종합뉴스에서는 임영님의 인스타그램 사진 소식을 포함해 그 밖에 하루 동안 전해진 다양한 임영님 관련 내용 알차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인스타그램 소식입니다. 어제 여러 인스타그램 피드에 임영님의 사진이 등장했는데요. 두 사진 모두 반팔 라운드 티셔츠를 입고 편안한 모습의 사진이었죠. 실제로 해당 인스타그램 사진은 서울에 있는 한 식당에서 올라온 사진인데요. 임영님, 청기와 갈비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며 생일 축하드려요 라는 메시지가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임영님의 생일 라방 전후에서 해당 식당을 찾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임영님은 손가락 V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목에는 반지가 매달린 목걸이도 한 모습으로 아주 편안한 면티와 청바지 차림으로 헤어스타일은 브라운색 염색 컬러가 인상적인 사진이었습니다. 옆에 서 계신 사장님 모습도 흐뭇하게 미소 짓는 모습이었는데 참으로 편안해 보이는 사진이었죠. 한편 또 다른 사진은 임영님이 자주색 면 티셔츠를 입고 엄지척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출처는 79 피노키오라고 쓰여져 있는데 최근 근황 사진으로 보였습니다. 임영님의 헤어스타일이 완전히 바뀐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밝은 브라운색 컬러는 사라지고 짙은 브라운 머리에 반가능을 한 스타일이었는데 부드럽게 미소 짓는 모습이 아주 특별해 보였죠. 실제로 장소가 누구인지 또 옆에 계신 분이 누구인지는 확실하게 밝혀지지는 않았는데요. 하지만 임영님의 시간은 확실히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은 대학생 같은 모습이 아주 특별했고 팬분들은 이 사진을 보고 얼굴살이 많이 붙어서 참으로 좋아 보인다며 임영님의 사진을 반가워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고치는 유튜버 김치샐러드입니다. 별빛 여러분, 임영님은 연령과 성별을 초월하는 세대를 이어주는 아티스트인데요. 물론 기성세대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지만 요즘은 초등학생도 임영님의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만큼 임영님이 국민가수 반열에 올랐음을 입증하는 특별한 예시들이 많은데 임영님은 아주 자주 초등학생들의 시험 문제에서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실제로 그동안 임영님은 음악과정 수행평가지나 학생이 직접 숙제로 쓴 동시에서 여러 차례 등장했었는데 이번에는 수학 문제집에도 임영님이 등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과거 초등학교 5학년 어린이의 음악 과목이 나에게 도움이 되었던 음악 소개하기라는 주제로 주어진 수행평가에서 임영님을 소개했었는데요. 내가 소개하고 싶은 음악 또는 노래로 임영님의 사랑은 늘 도망가를 써냈는데 가수와 곡 소개란에는 임영웅 1991년 6월 10일생 소속사 물고기 뮤직 작사 강태규 작곡 홍진영 신사와가시 OST라고 상세히 적었죠. 한편 언제 들으면 좋은가요? 나는 어떨 때 이 음악을 듣나요? 라는 질문부터 아주 답변이 재밌었는데요. 어린이는 나는 아니고 엄마가 항상 듣는다면서 어머니가 좋아하는 노래임을 인증했었는데 이 음악을 들을 때 몸과 마음은 어떻게 변하나요? 라는 질문에 나는 아니고 엄마의 화난 마음이 나아진다고 적었던 내용이 빵 터지고 공감하게 해주었습니다. 당시에 이 음악을 누구 또는 어떤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은가요? 라는 질문에는 지구의 모든 사람이라고 써주었는데 이 수행평가를 채점한 선생님은 모든 항목에 동그라미를 주고 잘함으로 점수를 주었었습니다. 해당 글을 본 많은 팬분들은 엄마의 화난 마음이 나아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임영웅 노래를 들으면 힐링도 되고 우리 초등학생도 임영웅 노래를 좋아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당시에 아주 화제가 되었던 내용이었죠. 이번에는 수학 문제집에 임영님이 등장을 했었는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아이돌과 아티스트와 함께였습니다. 정말 이제는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중고등학생 문제집 학습서에도 자주 등장하는 임영님이 되었는데요. 정말 놀랍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게 되었네요. 오늘 종합뉴스에서는 수학 문제집에 등장한 임영님 소식 전해드릴 예정이며 그 밖에 하루 동안 전해진 다양한 임영님 관련 내용 알차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수학 문제집 소식입니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아주 재미있는 사진이 올라왔는데요. 수학 문제집에 임영님이 언급되었다는 내용이었죠. 실제로 수학의 함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X집합의 원소와 Y집합의 원소 간의 대응 또는 짝짓기를 통해서 함수를 이해하도록 돕는 내용이었는데 그 예로 들은 것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아티스트들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우리 임영님이고 그 아래로 그리고 위로 첫 글자만 보이는데 아마도 IU, BTS 그리고 GD가 아닐까 생각되었네요. 요즘 어린 학생들도 임영님을 모두 다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예로 든 것 같은데 어린 연령층이 좋아하는 수많은 아이돌과 글로벌 아티스트가 있음에도 임영님의 이름을 강력하게 언급하는 것은 아주 특별하고 엄청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게시글에 언급된 것처럼 임영님은 어디에서나 존재하는 슈퍼스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고치는 유튜버 김치 샐러드입니다. 6월의 마지막 금요일인 오늘도 임영님의 반가운 사진이 공개되었는데요. 이번엔 모두 5장이었는데 생일 라이브 방송 때 촬영한 모습이었죠. 첫 번째 사진은 임영님이 두 손을 가지런히 펼쳐서 턱을 감싸고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어딘가를 응시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영화 나홀로 집에가 연상되면서 임영님의 과거 사진을 보는 것처럼 아주 어려 보이는 표정이었습니다. 뒤에 텔레비전 브라운관이 보여서 마치 TV 화면에 몰두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주었는데 골똘한 표정이 정말 귀엽네요. 두 번째 사진 제목은 영웅이보다 덜 깜찍한 생일 케이크랑 함께였는데요. 평소에도 느꼈지만 임영님을 포함해서 코디분들, 함께하는 모든 스텝 여러분들도 참 섬세하고 배려심이 깊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임영님의 고유 컬러 하늘색 파란빛을 잘 살린 가디건을 골랐고 그 앞에 흰색 양 2마리가 있어서 평소 강아지와 동물을 좋아하는 순하고 화합하는 임영님의 분위기를 잘 살려주었고 생일 케이크에는 임영님이 좋아하는 10월이의 이미지를 형상화했는데 하얀색의 귀와 중요한 부분은 검은색으로 강조했고 특히 입 주변을 브라운색으로 해서 누가 봐도 영락없는 10월이었습니다. 하늘색 작은 고깔 모자를 쓰고 있어서 귀여움을 배가시켰는데요. 10월이 케이크와 함께 있는 임영님이 더욱더 행복해 보이네요. 세 번째 사진은 10월이보다 덜 귀여운 생일 케이크랑 함께였는데요. 임영님이 케이크를 바라보면서 아 예쁘다, 맛있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라방을 보고 있는 팬분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것처럼 생일 케이크를 두 손으로 곱게 들고 있어서 생일 파티 현장에 함께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임영님의 개구장이 같은 미소가 가득한 사진이었네요. 네 번째 사진은 각도로 볼 때 임영님 정면이나 옆이 아니라 위에서 촬영한 것 같은데요. 두 손으로 케이크를 강조하는 모습이 아주 귀여웠죠. 보통 머리 위에서 보면 다리마 사이로 리숱이 많지 않은 분들이 많은데 역시 임영님은 인풍성이라는 별명에 걸맞게
가리마를 경계로 머리숱이 정말 풍성해서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임영님은 옆에서 촬영하면 봉통한 볼살이 더욱더 잘 보여서 더욱 어려 보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다섯 번째 사진은 짜잔, 진짜 시월이로 변신이었는데요. 생일 케이크에 있던 시월이가 갑자기 등장한 것 같은 사진이었습니다. 시월이는 전보다 많이 크고 얼굴 이목구비도 뚜렷해지고 더욱 의젓한 모습인데 다정한 형아와 함께해서 그런지 시월이도 행복해 보였죠. 이날 라방에서 새 음반 소식이며 팬분들 기다리고 있는 궁금한 소식들을 알려주며 라이브로 노래도 해주고 예능 출연 소식도 알려줘서 생일 종합 선물 세트를 받은 것 같았는데요. 또 다음번 라방은 또 언제일지 어떤 소식을 전해줄지도 궁금해집니다. 한편 아쉬운 소식도 있는데요. 임영님 소속사 물고기 뮤직에서는 매주 금요일 공개되던 임영님의 임히어로 갤러리를 당분간 쉬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티스트 임영님의 매력을 가득 담아 돌아올 테니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당부의 말씀도 있었는데요. 그동안 매주 금요일을 기다리는 재미가 있었죠. 아쉽기는 하지만 기다리다 만나면 그 반가움이 더욱 커질 테니 앞으로 잘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새 음반 준비하고 발표하고 콘서트를 준비하는 다양한 스케줄을 소화하고 나면 또 반가운 사진이 올라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덕분에 그동안 행복한 금요일이 보낼 수 있어서 아주 즐겁고 앞으로도 더 기분 좋은 사진 만날 때를 손꼽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종합뉴스에서는 IM 히어로 갤러리 소식을 포함해 그 밖에 다양한 임영님 관련 내용 알차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임영님 캘리그라피 소식입니다. 대한민국 캘리그라피 1세대를 대표하는 손영희 작가님이 6월 30일까지 국제아트센터 갤러리 라함에서 개인전인 글씨야 청산가자를 개최한다고 전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임영님 생일에 있었던 이벤트가 언급되었습니다. 실제로 손영희 작가님은 지난 2002년 월드컵 당시 오 필승 코리아 붓글씨로 대중의 주목을 받았고 이후 캘리그라피의 예술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선도해 왔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작가님은 임영님 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6월 14일과 15일에는 가수 임영님의 생일을 기념한 팬덤 행사와 연계해서 손영희 작가님이 임영님 생일 축하 손글씨 작품을 제작하고 현장에서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전시 분위기를 더욱더 고조시켰는데요. 이날 여러 영웅시대 분들과 함께 임영웅님 사랑합니다라고 글을 쓰는 모습이 화제가 되었고 작가님도 하늘색 옷을 입어서 통일감을 주었습니다. 한편 대한민국 캘리그라피 1세대를 대표하는 손영희 작가님의 손글씨 개인전인 글씨야 청산가자는 6월 30일까지 갤러리 라함에서 열린다고 하니 관심 있는 우리 별빛님들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다음 뉴스는 브랜드 평판 소식입니다. 가수 임영님이 6월 가수 브랜드 평판에서 탑2에 오르며 인기를 빛냈다고 전했는데요. 특히 영웅시대에 선한 영향력이 큰 시너지를 주었습니다. 임영님은 6월 27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발표한 가수 브랜드 평판 2025년 6월 빅데이터 분석 결과 2위를 차지했는데요. 1위는 BTS, 3위는 세븐틴이 각각 올랐다고 전했네요. 임영님 브랜드는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 포함 브랜드 평판지수 563만 2754점을 획득했다고 하는데요. 한국기업평판연구소 측은 팬덤 영시대와 함께한 선한 영향력으로 기부문화를 이어가는 임영님 브랜드가 2위를 차지했다고 분석해 주었습니다. 한편 이번 가수 브랜드 평판은 2025년 5월 27일부터 2025년 6월 27일까지의 가수 브랜드 빅데이터 1억 725만 8,981개를 분석해서 소비자들의 브랜드 참여와 미디어 소통, 커뮤니티 분석을 했는데 지난 5월 가수 브랜드 빅데이터와 비교하면 2.67% 증가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가수 브랜드 평판 지수는 소비자들에게 사랑받는 음원을 선보이고 있는 가수 브랜드 빅데이터를 추출하고 소비자 행동 분석을 해서 참여 가치, 소통 가치, 미디어 가치, 커뮤니티 가치로 분류하고 긍부정 비율 분석과 평판 분석 알고리즘을 통해서 분석된 지표라고 하는데요. 브랜드 평판 분석을 통해 어떤 브랜드가 누가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왜 이야기하는지를 알아낼 수 있는 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사고치는 유튜버 김치 샐러드입니다. 별빛 여러분, 오늘은 재미있는 상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물론 이 내용은 제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라 어떤 근거도 없고 사실이 아닐 수 있으니 그저 우리 별빛님들 임영님의 앨범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재미로만 보시면 좋겠네요.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임영님이 최근 즐겨 입는 티셔츠에 담긴 내용을 여러 가지로 짜맞춰 보는 건데요.
힙합이라는 단어가 떠올랐고, 그리고 그 힙합은 이번 임영님의 앨범에 담고 싶어하는 다양한 장르의 곡들 중에 한 곡이 될 것 같다는 상상입니다. 실제로 임영님은 자신의 옷과 가방 등 소품들을 자주 착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특히 애착 가방이 유명하죠. 과거 어디든 직접 들고 다니면서 가방 속에 다양한 물품들을 넣고 활용했었죠. 실제로 슈퍼스타가 된 이후에도 애착 가방을 자주 들고 다녔는데, 과거 콘서트 연습 장면에서도 들고 나와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또한 선글라스며 목걸이, 팔찌 등 한 번 선택하면 꾸준히, 그리고 오랫동안 액세서리를 차고 나오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었고, 티셔츠도 특정 제품을 즐겨 착용했었는데 이번에도 또 다른 티셔츠가 눈에 띄었습니다. 실제로 최근 인스타그램에 임영님이 한 음식점을 방문한 모습이 전해졌었는데, 그곳의 사장님과 함께 촬영할 당시 입고 있었던 시원해 보이는 흰색 반팔 티셔츠는 영문자로 가슴에 IAB 스튜디오라고 상품명이 쓰여져 있었죠. 실제로 해당 패션 티셔츠는 지난번 임영님이 유튜브에 공개했던 띨천 부부와 서울 웅투어 가이드 할 당시에 박영일 형님과 함께 촬영한 사진에도 임영님이 같은 스튜디오 제품인 검은색 후드 티셔츠를 입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었는데, 두 제품 모두 최근에 촬영된 내용이라 임영님의 신규 앨범 곡 작업과 연결되지 않았을까 하는 예상을 해보게 되었네요. 실제로 해당 티셔츠는 대한민국 유명 힙합 아티스트 빈지노님과도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오늘 종합뉴스에서는 해당 티셔츠로 상상을 해보는 신곡 앨범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어제 하루 동안 전해진 임영님의 다양한 소식 먼저 확인해 보시고, 해당 앨범에 대한 상상에 대한 이야기는 영상 뒷부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방송 언급 소식입니다. 우리 별빛님들 지난 25일 방송된 TVN 예능 유퀴즈 온 더 블럭에서 개그맨이자 유튜브 크리에이터 랄랄의 부캐인 이명환님이 게스트로 출연해서 임영님을 언급한 내용 잘 알고 계시죠? 부캐 이명환님은 이날 유퀴즈뿐만 아니라 지난 1월에도 전지적 참견 시점을 통해서 임영님을 추가 언급했던 것이 팬 사이에 다시 화제가 되고 있네요. 랄랄의 부캐 이명환님은 59년생 캐릭터인데요. 거침없는 입담으로 유튜브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죠. 이날 이명환님은 트로트 노래 진짜 베개를 발표하며 트로트 가수로 데뷔했다면서 성인가요 차트에서 1위가 임영님이고 2위가 나다라면서 임영님을 언급했는데, 그 곡은 장윤정님이 썼다며 처음에 전화가 왔을 때에는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끊었는데 또 오다라면서 곡을 내게 된 계기를 전했습니다. 실제로 임영님에 대해서 랄랄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생각하며 임영님을 이야기하면서 나도 높은 순위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임영님을 언급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히어로의 포스를 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랄랄님은 유퀴즈 외에도 지난 1월에 방송된 MBC 예능 프로그램 전지적 참견 시점에도 출연해서 임영님을 언급했는데요. 이른 새벽부터 음악방송 음악중심 출연을 위해서 이동하며 차트 돌풍의 비하인드를 방송에 공개했죠. 그러면서 성인 차트 2위에 오른 소감을 전하면서 초통령으로 등극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했는데, 특히 랄랄님은 팬들의 반응을 언급하며 임영님이 긴장하라는 댓글도 있었다고 말을 해 웃음을 자아냈다고 했고, 이어서 장윤정 언니한테 연락이 왔는데 신인 가수가 내 위에 있네라며 축하해 주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장윤정님의 초혼을 제치고 랄랄님은 임영님에 이어서 2위에 오른 성과를 강조했는데요. 이날 이에 대해서 전현무님은 임영님의 턱밑같이 쫓아왔다며 농담을 했고, 랄랄은 저는 사실 순위를 찾아볼 생각도 못했다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다며 놀라움을 전하기도 했는데, 임영님 아래 순위에 있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뉴스는 임영님 티셔츠 소식입니다. 앞서 오프닝에서 임영님이 최근 인스타그램에 여러 차례 등장했던 흰색 반팔 티셔츠와 검은색 후드 티셔츠가 IF 스튜디오에서 나온 제품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실제로 IF 스튜디오는 힙합과 미술을 함께 좋아하는 아티스트 빈지노와 신동민, 그리고 김한준 님이 2013년도에 설립한 아트 스튜디오입니다. 이곳은 앨범 아트워크를 디자인하는 등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는 곳인데, 음악 작업 이외에도 패션 브랜드를 런칭했었죠. 실제로 이곳 스튜디오 티셔츠 제품은 젊은 분들에게 인기가 있어서 팝업 스토어에서도 자주 열리고 있는 제품으로 구매한 뒤 리셀까지 하는 제품입니다.
물론 젊은 패션 감각의 임영님이 이곳의 티셔츠를 개인적으로 구입해서 입을 수도 있지만 최근 임영님이 생일 라이브 방송에서 언급한 것처럼 신곡 앨범 작업이 어느 정도 잘 준비되고 있다고 했었는데 이곳 스튜디오 빈지노님과 어떤 교류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상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이 모든 것은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며 제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니 재미로만 봐주시면 좋겠네요. 실제로 지난번에도 임영님은 국내 힙합 그룹인 호미들과 함께 촬영했던 사진이 공개되어서 많은 팬들은 혹시나 임영님의 2집 앨범에 새로운 장르 힙합이 담기는 것이 아닐까 많은 팬분들이 예상을 했었는데 임영님은 직접 생일 라이브 방송에서 해당 내용을 언급하며 호미들과 같이 작업한 것은 아니고 너무 좋아하는 힙합 후배들이라 함께 했을 것뿐이라는 점을 짚어주기도 했었는데요. 결국 이처럼 앞서 힙합 아티스트 빈지노님의 스튜디오 패션 제품을 입었던 것도 그저 좋아하는 티셔츠를 개인적으로 구매해서 입었을 것이기도 하지만 혹시 다른 의미로 빈지노님과 특별한 음악적인 교류가 있지 않았을까 상상해보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임영님은 축구 국가대표 주장 손흥민 선수의 패션 브랜드도 착용을 해서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어찌 보면 임영님과 손흥민 선수가 조기축구에서 만나 정말 세계적인 두 슈퍼스타의 만남이 화제가 되었었는데 이번에도 티셔츠를 보고 두 아티스트의 만남이 있었을 것이라는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게 되었네요. 정말 임영님의 신곡 앨범이 빨리 나와서 여러 아티스트들과 어떤 교류가 있었는지 또 어떤 내용의 스토리가 있었는지 잘 알려지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고치는 유튜버 김치 샐러드입니다. 별빛 여러분, 주말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임영님이 가수 브랜드 평판 탑2에 이어서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로써 임영님은 54개월 연속 기록을 달성했네요. 실제로 임영님은 2025년 6월 트로트 가수 빅데이터 분석 결과 변함없는 1위를 차지했는데요. 임영님에 이어서 2위는 김용빈, 3위는 이찬원 순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는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2025년 5월 28일부터 2025년 6월 28일까지 한 달 동안 트로트 가수 브랜드 빅데이터 6,567만 6,955개를 추출해서 트로트 가수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로 측정해서 브랜드 평판지수를 분석했는데요. 임영님은 링크 분석에서 독주하다, 라이브하다, 기부하다가 높게 나왔고 키워드 분석에서는 영웅시대, 섬마을 히어로, 생일이 높게 나왔다면서 긍부정 분석에서는 긍정 비율 93.28%로 분석됐다고 밝혔는데요. 임영님의 생일 라이브 방송에서 언급한 방송 출연과 SBS 예능 관련 소식이 큰 화제가 되었음을 알 수 있네요. 브랜드 평판 지수는 소비자들의 온라인 습관이 브랜드 소비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찾아내서 브랜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만들어진 지표로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 분석을 통해 가수 브랜드에 대한 긍부정 평가, 미디어 관심도, 소비자들의 관심과 소통량을 측정할 수 있는데요. 브랜드 평판 랭킹 추천 지수가 브랜드 평판 알고리즘의 가중치로 포함되는 지표라고 합니다. 정말 54개월 동안 단 한 번도 놓치지 않는 임영님의 브랜드 평판이 놀랍기만 하네요. 오늘 종합뉴스에서는 임영님의 브랜드 평판 소식으로 시작해 그 밖에 다양한 임영님 관련 내용 알차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브랜드 평판 관련 소식입니다. 임영님의 브랜드 평판 소식이 연이어 전해지며 언론사에서도 특별한 칼럼 기사를 전해주었는데요. 탑스타뉴스 김경애 기자님은 임영님과 영웅시대가 오랜 시간 쌓아온 신뢰와 선한 영향력에 대해서 전하면서 이번 브랜드 평판 시너지가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나무는 계절마다 옷을 갈아입지만 늘 숲을 지키고 하늘은 밤낮으로 색을 달리하지만 결코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는 것처럼 임영님을 향한 영웅시대의 마음도 언제나 숲처럼 하늘처럼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다고 언급해 주었네요. 그러면서 이번 브랜드 평판 결과는 인내로 쌓은 신뢰라면서 임영님의 영웅시대를 향한 마음은 오래도록 멈춰서서 끈질기게 지켜보는 믿음이었고 소리 없이 흘러온 깊이의 시간이었으며 말보다 진한 마음의 표현이었다면서 그 인내는 바람을 견딘 나무처럼 마침내 깊은 광의로 빛을 발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브랜드 평판 상위권은 단순한 인기 이상의 꾸준한 신뢰와
지속적인 팬덤, 그리고 대중의 변함없는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으며, 특히 그를 향한 영웅시대의 인내와 임영님 스스로 음악에 쏟아부은 고집스러운 진심은 지금도 그 순위를 지켜내는 가장 강한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해 주었습니다. 한편 기다림으로 완성되는 음악과 팬덤의 선한 영향력도 언급했는데요. 가수 임영님이 음악을 가볍게 내놓지 않는다고 설명했죠. 특히 팬들의 기다림에 기대지 않고 더 나은 노래, 더 깊은 해석, 더 진실한 마음을 담기 위해서 끊임없이 멈추고 돌아보고 다시 걷는다는 것인데요. 쉽게 가지 않으려는 그 길 위에 완성되는 진심은 언제나 진하게 피어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웅시대도 결코 재촉하지 않고 대신 믿고 기다린다면서 그저 바라보는 일의 힘으로 임영님이 언젠가는 세상에 내놓을 감동을 위해서 함께 견디고 함께 채워나간 시간들이 오늘의 브랜드 평판 2위를 가능하게 한 조용한 바탕이 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기부로 증명된 그들의 따뜻한 실천인데, 영웅시대는 임영님의 생일마다 사회 곳곳에 사랑을 나누면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5년 동안 총 11억 8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기부해 왔는데, 이 기부는 단지 숫자가 아니라 해마다 짚어지는 마음의 기록이며 선한 영향력을 이어가는 팬덤의 현대 진행형 선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담고 싶은 마음의 이름이 임영님이 되었다면서, 따뜻한 것을 오래 바라보면 우리도 조금씩 따뜻해지고 맑은 것을 오래 응시하면 우리 마음도 물결처럼 그 빛이 번지게 되는데, 영시대에게 임영님은 가장 담고 싶은 마음의 이름이라면서, 그러기에 그들은 임영님의 선함을 세상에 비추는 맑은 거울이 되어 오늘도 말없이 그러나 가장 깊은 자리에서 임영님을 바라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시대는 다시 한번 의미 있는 기다림의 문턱에 서 있는데, 임영님은 2022년 정규 1집 I am Hero 이후에도 꾸준히 음원을 발표하고 다양한 무대를 통해서 팬들과 진심을 나누어 왔지만, 이번에는 3년 만에 정규 앨범이라는 큰 이야기로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다며, 임영님의 정규 2집은 단순한 컴백용 음악이 아니라 가지마다 열매가 주렁주렁 열린 한 그루의 풍성한 나무가 될 것이며, 그 열매가 얼마나 달콤할지는 상상조차 어렵지만 지금 이들의 마음은 이미 그 풍요를 예감하고 있고 그를 만날 설렘으로 가득하다고 전했네요. 그러면서 우리가 신호등을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곧 바뀔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어떤 작가의 글처럼, 오랜 기다림이 임영웅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는 순간 기다림은 노래가 되고 노래는 감동이 되어서 우리 안에 아름답게 피어날 것이라고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뉴스는 임영님 방송 언급 소식입니다. 임영님이 방송에서 언급되었는데요. 코미디언 이봉원님은 지난 25일 방송에서 아내 박미선님의 근황을 전하며 잘 치료받고 잘 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38년 동안 한 번도 못 쉬었는데 정말 한 달도 못 쉬었을 것이라면서 현재 재충전 중이라고 전했네요. 그러면서 임영님 노래를 불렀는데요. 이봉원님은 이날 방송에서 가수 임영님이 불러서 잘 알려진 노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를 박미선님을 위해서 불렀는데, 아내에 대한 걱정과 관심을 임영님 노래를 통해서 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사고치는 유튜버 김치 샐러드입니다. 별빛 여러분, 임영님의 천국보다 아름다우니 방송사 프로그램 배경음으로 따뜻하게 울려 퍼졌는데요. 실제로 EBS의 따뜻한 가족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국적과 문화가 다른 손주들이 한국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서 일주일 동안 함께 생활하며 겪는 이야기를 담고 있죠. 처음에는 문화 차이로 인해서 서툴고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결국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서로를 이해하고 가까워지는 과정들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가족의 의미가 중요해진 시대에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선 할아버지 할머니와 손주들 간의 따뜻한 사랑과 유대감을 강조하는 휴먼 리얼리티 프로그램인데요. 국제가정 자녀가 조부모의 나라인 한국에서 성장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내리사랑의 힘으로 문화 차이를 극복하는 유아기를 보여주는데, 역시 임영님의 따뜻한 천국보다 아름다우니 아주 잘 어울리는 방송이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실제로 해당 내용은 충남 보령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찾은 호주에 사는 손주들이 방문한 내용이었는데요. 1968년부터 지켜온 작은 흙집에서 부모가 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도 늘 그 자리에 머문 부부가 얼마나 자랐는지 보고 싶은 손주들을 기다릴 때 임영님의 천국보다 아름다운이 흘러나왔습니다.
손주들을 못 본 지 6년이 된 그리움과 애틋한 감정을 임영님의 노래가 두 분 부부의 마음을 그대로 담아주었네요. 정말 임영님 노래는 감동으로 듣게 되는 것 같은데요. 모든 삶의 기쁨과 슬픔, 그리고 그리움과 행복을 잘 표현하는 음악이 임영님 음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종합뉴스에서는 EBS 방송 소식으로 시작해 그 밖에 임영님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 알차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고요. 우리 영시대 별빛님들 김치 샐러드 채널 변함없이 방문해 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보고 공감하셨다면 잊지 말고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임영님 소식 알차게 준비해서 다음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별빛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건행!